안녕하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로잉업 크루 스페셜 줌 미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최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습관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습득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 어떤 게 좋을까요? 후원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은 올바른 후원을 통한 성장이란 주제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렵게 컨택한 파트너, 함께 성장하고 싶은데 늘 고민되는 후원.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체득한 후원의 정석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골드 디렉터 이효진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이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PPT 공유부터 하고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후원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리더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니 후원을 얼마나 잘하면 후원의 정석일까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런 주제를 선택한 건요. 제가 후원의 정석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후원의 정석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 모두 유산을 하시면서 후원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파트너인 동시에 또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위치죠. 파트너가 생기면 우리는 누군가의 스폰서로서 또 후원을 해야 하고, 또 아직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은 소비자를 후원하며 파트너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 파트너들을 후원하면서 느꼈던 후원의 법칙들을 좀 소개하고요. 또 저의 몇 가지 후원 사례를 바탕으로 후원에 중점을 두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파트너가 계시다면 내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아직 파트너가 없으시다면 현재의 소비자들이나 미래의 파트너를 생각하시면서 귀 쫑긋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를 후원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지인으로 컨택된 파트너와, 그리고 콜드라고 하죠. 잘 모르는 사이였던 분이 파트너로 컨택된 이후에 후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 어떻게 후원하는 게 효과적일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잘 아시듯이 후원의 기본 원칙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 후원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팀으로 함께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파트너들을 후원하면서 제가 발견한 몇 가지 후원의 법칙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인 파트너를 후원할 때 중점을 두고 했던 후원의 법칙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호칭을 시스템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기. 사업을 진행하실 때 호칭을 정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스폰서님도 이전에 아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스폰서님이라는 호칭 정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호칭을 빨리 바꾸고 사업에 임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퓨처 빌더를 달성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친한 지인이신가요? 그래서 왠지 스폰서님, 리더님이란 호칭이 어색하신가요? 하지만 호칭을 제대로 정리하시면 더 빠른 사업의 발전이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달라지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만나기. 복장 중요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인 파트너를 후원할 때 복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파트너들을 만날 때 전문가스러운 복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스폰서님을 만날 때마다 친하다는 이유로 박스티에 쫄바지를 입고 스폰서님이 매번 나오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소개가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아마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게 하고 나오셨다면
소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문가다운 그런 복장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SS를 프로모션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SS 활용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퍼플 오션 팀에서는요, 스폰서를 활용하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줄여서 SS 활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사실 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 지인이니까.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번 말을 해도 안 되던 것이 스폰서님이 한 번 말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스템과 스폰서님을 통해서 파트너 분들을 후원하시고 SS 활용을 통해 성장시키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네, 지인이지만 같이 일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성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지인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비즈니스를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볼 때 파트너에게 갑자기 종이를 주면서 성격 테스트를 하기는 너무나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쓰는 방법이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어플들을 이용해서 파트너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고요. 아, 이분의 성향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하고 파악한 후에 맞춤 후원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실하고 꾸준히 후원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지인이나 콜드 파트너나 동일하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지인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금물이고요. 꼭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더 성의 있게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사업의 이유와 꿈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사업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기인데요. 사실 지인이다 보니까 더 애정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에 너무 열정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속도에 맞춰서 후원을 하다가 상대가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분의 꿈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후원을 하는 게 현명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나의 애정만 과시해서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소통하시면서 그분의 꿈의 크기에 맞게 후원하실 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미팅인데요. 파트너 후원에서 가장 포인트는 신규 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을 단지 친목 도모나 관계시, 배움이 아닌 신규 2대1 미팅을 하는 시간으로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박정자 스폰서님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럴 때 더 빠르게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신규 2대1 미팅에 중점을 두고 파트너를 후원할 때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후원 시에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친하다는 이유로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헤어지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 안에서 결과는 없고 또 서로 지치고 또 성취감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기 전에 미리 진행할 내용을 정하고 후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도구가 있죠. 바로 그로잉업 교재를 200%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마워, 미안해 등의 기본적인 표현 놓치지 않기. 사실 친하기 때문에 어쩌면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콜드 파트너 분들에게는 잘 되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친하다는 이유로 지인 파트너에게는 좀 더 이런 표현을 못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인 파트너일수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등의 표현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기라고 했는데요. 이 일은 복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일수록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 파트너도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뛰어갈 때 파트너는 걷고 내가 걸을 때 파트너는 멈춰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먼저 성장으로 보여주어야 제대로 된 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일수록 과거 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포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어필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나의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콜드 파트너 후원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 쌓기, 마음 열기입니다. 콜드 관계이기에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저희 퍼플오션의 안시원 스폰서님은 관계십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관계십을 통해서 탄탄한 신뢰를 쌓으며 후원할 때 제대로 된 성장도 따라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기입니다. 제가 후원을 하다 보면 콜드에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잘 만들어 가야 소개도 잘 나오고요. 또 뎁스도 잘 내려가게 되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후원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스폰서의 영역을 공유하기라고 했는데요. 콜드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더 빠르게 당기고 싶으시다면 나의 영역을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신뢰가 생기고 서로가 더 오픈마인드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콜드로 만났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정감,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신뢰가 생기고 파트너의 명단이 나오게 되기에 꼭 한결같은 모습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후원할 때 마음가짐을 말로 꼭 표현하기라고 했는데요. 지인은 그렇지 않지만 콜드 파트너 분들은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지 잘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는데요. 성공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로 마음을 열고 사업을 하실 수 있게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의 이유와 꿈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사업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기. 네,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겠지만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의 장점을 빨리 찾기. 예, 후원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렇기에 후원을 하다 보면 결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중간중간 있죠. 그럴 때 이 파트너님의 장점을 빨리 찾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파트너님의 장점이 이거였구나. 이런 부분은 나와 이런 보완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찾아가시면서 장점을 찾아가시면 장거리 이런 마라톤을 하는 후원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나의 성장과 더불어 객관적으로 유산화 사업의 비전을 꾸준히라고 했는데요. 나의 성장만을 가지고 어필하기에 콜드 파트너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콜드 파트너는 저의 이전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장만 가지고 어필하기보다는 유산화의 성장이라든지 네트워크의 비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전달했던 것이 파트너의 꾸준한 성장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을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인 파트너 후원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회사원이었고 저와는 교회 지인이셨어요. 성격 유형은 전형적인 이제 머리형이셨는데 컨택 과정은 사업 시작 후 1년 반 정도 꾸준히 유산화를 이제 제가 알렸지만 6번의 거절 후에 본사에 초대되셨고 그 이후에 유산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후원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은요. 호칭을 정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너무 잘 해주셨는데 언니 동생이었기에 정리가 필요했고 빠르게 호칭 정리를 했을 때 또 빠르게 성장하시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향 파악 후에 명단 상담을 했고 그리고 행동까지 하게 함이라는 것은 명단 상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아보세요. 아니면 상담 전화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형이신 분들은 행동을 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시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그런 행동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SS를 통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라고 했는데요.
머리형 분들은 지속적이고 또 논리적인 동기부여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SS를 통해서 스폰서님과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교훈은요, 제가 친하다고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솔직하고 겸손히 후원하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파트너 두 번째 사례인데요. 직업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고 관계는 이제 시댁 가족분이세요. 예, 그리고 성격 유형은 정확하진 않지만 가슴형과 장형이 섞여 계신 것 같습니다. 컨택 과정은요, 저의 PPPS 명단이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2년간 소비자로 지내시다가 저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유산을 사업으로 배워가는 중이신데요. 후원의 포인트는 처음부터 비전을 보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으로 그래서 제품의 매니아가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체험 사례들을 많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제품을 먹으면서 좀 제품에 젖어들 수 있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성장을 꾸준히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SS 활용. 가족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이런 SS 활용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교훈은요. 굿뉴스와 나의 성장이 답이다. 그리고 꾸준한 후원을 통해서도 소비자가 반드시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콜드 파트너 후원 사례 첫 번째인데요. 직업은 코웨이 매니저님이셨고 관계는 고객과 관리자였습니다. 성격 유형은 장형이셨어요. 저희 집에 점검을 오실 때 서플리먼트를 설명을 드렸고 제품이 들어가고 제품의 효과를 보신 이후에 꾸준한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후원의 포인트는 일단 콜드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신뢰를 쌓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만나서 가족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미래 꿈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뢰를 쌓아갔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산화의 목표셨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업 속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차근히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시고 소개도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드 파트너 분이셨기 때문에 좀 신규 미팅에 집중했어요. 빨리 파트너를 찾아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신규 미팅에 집중을 했을 때 파트너가 잘 나오게 되셨습니다. 교훈은요, 이제 잘 몰랐던 콜드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서플리먼트가 답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신규 미팅을 계속 꾸준히 잡을 수 있도록 후원했던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콜드 파트너 후원 사례 두 번째인데요. 이분은 직업이 이제 주부셨고 전직은 간호사님이셨어요. 관계는 블로그 이제 고객이었고요. 성격 유형은 이제 가슴형이셨어요. 컨택 과정은 블로그 소비자로 만나서 아이 영양제를 이제 꾸준히 소비하시다가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비전을 보신 후에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후원의 포인트는 이분이 이제 가슴형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저랑 비슷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소통해 드리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많이 칭찬해 드리는 부분에 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매주 꾸준한 장거리 후원으로 모르는 사이지만 신뢰를 쌓았어요. 이분이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나를 꾸준히 도와주러 오는구나라는 그런 태도에 마음이 많이 녹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형들은 제가 가슴형이라서 느끼지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행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비전과 동기부여를 꾸준히 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신뢰를 표현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교훈은 콜드 파트너는 충분한 신뢰 쌓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후원의 핵심 내용은 한결같은 꾸준함과 복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은 성실함과 변치 않는 꾸준함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나누고 싶었는데요. 무엇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일은 뚝배기 같은 일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함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력을 먼저 갖추시면 그러한 태도는 반드시 복제되어서 올바른 후원의 결과로 나타나고 사업의 큰 성장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올바른 후원을 통해서 남은 한 해 무한 성장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